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길게 토크오바 시간이고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현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 3부 끝마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후보 쪽으로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큽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교수님? 일단 지금 여론사를 직접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수치가 네. 기여해서 네. 호남에서 상당히 문재인 후보 투표율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네. 호남의 선택은 그야말로 네. 될 사람 밀어주자 이런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상당히 많이 여러 번 가서 공을 들였죠. 네. 그리고 아마도 지난번에 비영남 총리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사실은 호남 총리 아니냐. 이런 얘기 했고요. 네. 그러면서 많이 호남 표심을 좀 누그러뜨린 그런 면이 있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했던 호남의 가장 큰 표심의 방향은 예. 정권 교체 어쨌든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네. 이런 쪽에 가장 큰 열망이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역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예. 당선 가능성이 조금 멀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쪽으로 되면서 호남 표심도 예. 문재인 후보 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다분히 연쇄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호남의 전략적 그 선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뭘까? 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마음을 아직도 정하지 못한 호남 민심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원사이드하게 몰아주는 방식의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그거를 네. 추동하는 요인이 뭘까?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의 표현대로 네. 이른바 이 주적이 있기 때문에 강화된다라고 봅니다. 주적이 누군가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구나. 사실은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 개인의 어떤 자질 문제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물론 그것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안철수 후보에게 원인이 있지만 네. 실제로 이게 반등이 되면 이른바 이 명확한 어떤 적대적 전선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호남 민심은 세게 붙을 수 있는 후보,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는 후보에게 몰아주기를 하는 게 바로 전략적 투표 행태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야권의 두 후보가 경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이제 누구를 밀어줘야 될지 그런 구도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네. 홍준표 후보의 반등이야말로 사실은 호남에 있던 새로운 전략적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충분히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또 우리는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TK의 어떤 그 전략, 몰아주기의 표심과 호남의 어떤 전략적 몰아주기의 표심, 이게 또 한 번 또 재현될 가능성이 네. 있는 그런 구도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2012년하고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 홍준표 후보는 TK에서 50, 60%를 넘기고, 네.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서 예를 들면 7, 80%까지 가는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구도가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 전남일보 등 지난 1일, 그러니까 5월 1일자 전국 지방대표 7개 신문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4월 28일, 29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2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 지지율은 44.1%, 안 후보의 지지율은 21.8%, 약 2배 이상 높게 나왔고요.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에서 문 후보 지지율이 54.3%,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 후보의 34.2%와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네요. 이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51%, 무선 39%, 유선 10%, 자동 응답 혼용 방식과 무선 전화 90%, 유선 전화 1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 툴과 이미 전화 걸기 방식 RDD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1.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응답률이 11.8%니까 정확하지는 않다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7을 남겨놓고 표심은 상당히 유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몇 퍼센트가 나왔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네. 늘 얘기하지만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거든요. 추세. 예. 예. 어떤 응답률이 낮고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들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거의 비슷한 추세로 나온다든가 예. 그리고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든가 예.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일종의 참고자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네.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 4월 한 두세 주 정도 예. 그때까지만 해도 결국 호남에서 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두 사람이 다 표를 반분하고 있다는 예. 것이 또 수치로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은용하신 그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예. 많이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역시 추세가 그렇죠.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 그리고 예. 안철수 후보의 하락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호남에서 이 얘기는 그런 것들입니다.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 네. 또 이런 거, 호호, 좋고 네. 나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네. 이제 그 와서 지금 그런 것들을 따질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시간이 가능성이 없다. 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홍준표 후보로 보수표가 결집한다면 예. 신보표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서 자꾸 중도표는 줄어들고 예. 그러면서 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는 네. 점점 더 어떤 그 표를 가져갈 게 더 없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가 공표되지 않는 네. 한 6일 정도의 깜깜이 예. 기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지난 총선 한번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시면 물론 총선과 대선은 많이 다르고 이제 뭐 노 교수님하고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번에도 사실은 여론조사 공표가 되지 않는 그 직전 그 총선 네. 정당 지지 뭐 지지율 이런 것들 조사를 해보면 네.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한 10%가 제대로 안 나오거나 10% 초반대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국민의당의 정당 득표가 그때 1위 한 거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반전이라고 하는 게 네. 6일 사이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이 6일 사이에 확 뒤집힐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표 기간 이전까지 직전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는 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반등해서 치고 올라오고 뭐 이런 2위 자리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좀 위험한 뭐 이런 경향성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6일 동안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여지를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부분 선거 전략에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어떤 그 마지막 승부수를 네. 띄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해요. 뭐 네.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김종인 그 위원장 같은 부분 물론 입당하신 분은 아니지만 네. 공동정부 추진을 전담하기 위해서 네.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뭐 또 모시고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 그림이 또 그려지는 카드. 네. 그러니까 이 깜깜이 선거 기간 6일 동안에 네.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사실은 또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온전히 다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사실은 표심이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치는 뭐 그 말씀 충분히 예. 있고요. 정치 생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오늘 그걸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현재 추세를 얘기할 뿐이고 여론조사는. 예. 근데 이제 그 막판에 정말 그러면 예. 그 6일 동안에 예. 뭔가 판세를 뒤집을 만한 어떤 큰 판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뭐 뭔가 만들어내야죠. 지금처럼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그 개혁 공동정부 준비위원장인가요? 예. 처음에 그 언론 접촉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자유한국당하고도 사실 뭐 연대할 수 있다. 예. 홍준표 후보도 배제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바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런 사람 우리 고려 대상 아니다. 바로 뒤집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아니야말로 지금 뭔가 판을 뒤집으려면 네.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 그렇죠. 듣고 나와서 홍준표 후보도 정말 고려 대상 될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안철수 후보의 성격상 그 정도를 건가요? 던질 수 없습니다. 그 정도 폭탄 선언을 할 수 네. 없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예.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던져놓고 보자 하는 이런 성격상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예.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성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가뜩이나 지금 저 아까 얘기한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호남에서 그렇죠. 폭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아마 안철수 후보는 전략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과감한 승부수 던질 수 있지만 네. 그 승부수가 과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칼.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제가 안철수 후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전략적 고려가 없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의 어떤 호남과 좀 다른 정서의 표를 통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는 맞는데 아마 이제 그 공동정부와 관련해서 뭐 자유한국당 이런 부분 연대 부분은 아마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선거 그 후보 단일화는 못하겠다. 그건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권을 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동정부에 대한 부분은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할 부분이다. 뭐 이런 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공동정부의 자유한국당의 참여 문제와 안철수 후보가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후보로서의 어떤 그 연대의 부분은 좀 다른 뉘앙스인데 이게 아마 언론에 같이 오버래핑이 돼가지고 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만약에 공동정부라고 하는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은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사퇴가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 공동정부를 통해서 그건 단일화는 아니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포석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고민이 있어서 발언을 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막 여러 가지 것들하고 막 섞이면서 그 원래 또 자강론 이런 거 과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언론에서 오해의 소지를 충분히 제공한 것도 안철수 후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이 있고 지금 이제 선거가 한 2, 3일 남아서 문재인 후보를 한번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후보도 문재인 후보를 꺾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나온다 그러면 공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누군가가 후보 사퇴를 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번 여론조사 결과 보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지금 35%에서 40%는 박스권에 지금 현재 갇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요. 40%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산술적으로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문 후보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통분모 그리고 그걸 전제로 공동정부 구성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가동한다 그러면 막판에 그게 불가능할까요? 아니 불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나 과감한 승부수를 이렇게 던질 수 있겠느냐는 그거는 안철수 후보가 선거 후보 단일화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던지지 못합니다니까. 그건 누가 던지는 것이냐? 김종인 위원장 쪽에서 던져줘야 되는 김종인이 던지면 그러면 나중에 일자면 지금 3자가 만약에 협력한다 그러면 대선 후에 안철수를 대표 선수로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후보 측이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겁니다. 내가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처럼 바른정당을 좀 그야말로 만나서 단일화 못하더라도 고개 숙이고 들어와라. 이런 것처럼 안철수 후보 측에서 그렇게 하길 바라지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 만들고 우리 거기에서 지분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뭔가 판을 흔들리면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 충격적인 카드를 던져야 되는데 그냥 그럴 거다 하고 이렇게 자꾸 뭔가 중간에서 뭔가 좀 그런 것은 안 먹힌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막 반등이 됐잖아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막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후보에게 사실은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먹히는 카드는 아닐 거라는 상식적 판단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뭐 거의 직전에 가서 보면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고 네. 안철수 후보이든 또 홍준표 후보이든 누구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네. 그런 자명한 현실 앞에서 한 번쯤은 고민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럴 때 사실은 촉매제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공동정부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네. 얼마나 그걸 끌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 마지막 한 수 남은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에 대한 현실 인식은 더 강해질 거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지금으로서는 그걸 네. 못하지요.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제 문제가 지금 부딪히는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정윤준 교수가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신 게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계시는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 요 위원회는 향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나 아니면 만약에 어떤 형태가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표와 대척점에 서는 후보가 정권을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내각을 준비하는 위원회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후적인 선거 이후적인 내용이라서 자유한국당하고 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뭐. 지금 상황 사전적 의미에서는 자기는 못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노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가 이미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자강론이라는 입장 하에서 본바탕 위에서 자유한국당과 연대 없다. 바른당과도 연대 없다. 그럼 혼자 간다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하고 선거연대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 파트너는 그렇죠.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똑같은 논리니까 네. 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 네. 문제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현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선언을 막판에 가서 2, 3일 남겨놓고 할 수 있겠느냐. 안철수 후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사실은. 그거 다 내 표면적이 아니라 물밑에서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 다. 예. 심지어는 총리도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좀 이해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국민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예. 아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찍어야겠다라고 해주겠냐는 겁니다. 제 그렇죠. 말은. 예. 그러니까 판을 뒤집으려면 예. 도저히 상상을 못할 정도로 과거 예를 들어서 DJ가 JP하고 손잡고 예. 그러다 뭐 정말 그 유신의 가장 큰 피해자와 예. 유신 본당과 손을 잡을 정도로의 예. 충격적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못 나온다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 그 정도로 하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논리가 뭐냐면 문 후보 지지율이 아까 우리 정인정 교수가 박스권에 갇혀있다 그랬잖아요. 35에서 40. 아니 지금 노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정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심상정 후보에게 지금 쏠리고 있는 9% 내지 10%를 넘나들고 있는 이 지지율이 또는 지지자분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가 막판에 가서 불리해지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심상정 후보 지지한다고 지금 여론조사상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반드시 그 문 후보의 지지율과 물론 일부 계층들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심상정 후보 토론 잘한다고 쏙 시원하다고 여론조사에서 심상정 후보가 좋다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심상정 후보가 가져간 여론조사에서 한 9%, 8% 요 정도의 상승세는 이게 온전히 다 문재인 후보한테로 전략적 표심으로 막판에 옮겨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현재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그 상황에서 크게 변동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어떻게 그 정리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다. 일주일 후면은 이제 노동일 교수님하고 정인정 교수님께서 이 총선 투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방송국에 오셔서 이제 최종적인 어떤 분석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전 투표할 겁니다. 저도 사전 투표할 겁니다. 한번 오늘 두 전문가분께서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그려진다. 간단하게 한번. 그러니까 현재대로 막 가서.
그러니까 물밑에서 뭐 연대 단일화, 네. 나중에 뭐 공동정부 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네. 표면적으로 누가 사퇴하거나 네. 단일화를 하거나 네. 그러지 않고 갈 거라면 저는 지금의 구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그 문재인 후보도 예를 들자면 네. 아까 이제 뭐 40% 초반 예. 그것만 얻어도 저는 충분히 당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20%를 넘는 숫자도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예. 보수 표심이 단단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때는 뭐 4대 4대 2, 뭐 예. 보수 4, 진보 2, 4, 그다음에 중도 2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 예. 지금 이제 뭐 보수 표심이 많이 진보 쪽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예. 60대 이상이 1,036만 명입니다. 네. 25%가 넘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그 표를 가져와도 예. 그 TK 지역에서 상당히 얻고 그러면 예. 20%가 충분히 넘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도 지금 지지하던 사람들이 꽤 그래도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아까 이게 심상정 후보도 예. 일종의 매니아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반드시 찍겠습니다. 예. 그런 사람도 감안하면 네. 뭐 50%까지 안 얻어도 충분히 뭐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것이 예. 저는 득표율로서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20초 남았습니다. 정치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요. 예. 사람의 마음속을 참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대체 어떤 판단을 각 후보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지는 예. 아직 미지수다. 그런 예. 관점에서 저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예. 그건 모르는 거죠. 7285번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당선 저지를 위하여 유승민 후보에게 양보하고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럴 수도. 예. 예, 뉴스 정면 승부 정치길게 토크어바웃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윤 교수님 두 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태훈,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아니죠. 내일 석가탄신일이죠. 방송이 없습니다. 목요일 뵙겠습니다.